이번 시간에는 엊그저께 뭐 뉴스 보니까 일본의 입국이 좀 완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에서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8월 25일 날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이, 입국 완화 조치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본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접종, 네. 그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네. 72시간 전에 이제 그 접종 확인서가 있어야지 네. 일본에 입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단체 패키지만 네. 입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수는 늘어나지도 않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도 별로 안 가고, 또 미국인들도 그렇고, 거의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로 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입국을 좀 완화 조치를 해서 일본보다 뭐 몇십 배 정도 네. 사람이 입국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마 입국 조치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 초부터는 3차 접종을 네. 한 사람,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입국을 이제 그 72시간 전에 네. 증명서 발급도 필요 없고, 네. 이제 입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단체가 아니라 네. 뭐 개인적인 네. 프리 활동도 가능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6월 시험의 결과도 나왔고, 네. 그 시험 결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시험 점수가 괜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원서를 넣었다 하면은 이제 면접이 대면 면접으로 네.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뭐 지난 2년간 뭐 길게 보자면, 그죠? 3년 네, 정도 그렇죠. 되는 네. 이 기간 동안에 대면 면접을 하는 학교도 간간이는 있었지만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면접 네, 보고 온라인 했는데, 면접. 네. 온라인 면접의 이제 단점은 네. 가끔 이제 접속 장애도 접속 장애,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네. 그 학생의 뭐 성격이나 생각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본에 있는 대학들도 네. 외국인 학생들을 뽑는 그 비율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조금 받았는데, 아마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완화가 된다고 하면 네. 거의 100% 대면 면접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6월 시험이 끝난 학생들, 점수가 괜찮은 학생들이라면은 지망 유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이죠, 면접. 면접 대비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11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실은 면접 대비 지금 병행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1월 달 시험을 보고 11월 13일이네요. 11월 13일 날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게 12월 말 정도 되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제 11월 13일 날 시험 끝나자마자 맞아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원서를 받아요, 또. 그러니까 11월 시험 전에 원서 받는 학교도 있고, 네. 11월 시험 끝나자마자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원서를 받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죠. 완전히 자기 시험은 점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 이재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면접 대비는 뭐 지금부터 11월 시험을 보는 학생도 지금부터 면접도 같이 네. 해야만
실질적으로 원서를 11월 제출해서 시험을 본다고,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초,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적어요. 뭐, 길어봤자 한 2개월 정도인데, 이재유 점수만 좋다고 해서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재유 점수가 뭐 350을 넘었느니, 뭐 360을 넘었느니, 뭐 340이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는 350과 360의 차이, 350대와 360점의 차이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절대평가로 봤을 때, 이재유 점수에 하나나 두 개밖에 되지 않는 점수예요. 그건 얼마든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점수가 2점 높으니까 너보다는 합격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점수대가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10점, 20점대, 30점대까지도 그거는 충분히 면접으로 커버가 됩니다. 점수 뭐 만점 맞았다고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점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점수로 줄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대학교에서는 대학에서 원하는 커트라인을 갖다 넘었을 경우, 이 학생은 면접을 봐보자. 실질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게 바로 면접과 지망 이유서거든요. 지망 이유서에서 확실하게 이 학생이 일본에 있는 대학에 오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오는지, 우리 학교를 지원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면접 태도라든지, 말하는 그 억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아주 기고만장하면은 아주 큰 코 다칠 겁니다. 그건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기껏해야 커봐야 이 두세 개, 뭐 많으면 서너 개까지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서 뭐 대학을 합격 불합격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서류 전형만으로 이렇게 원서를 넣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점수하고 지망유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면접을 갖다가 보자고 하는 거는 학생의 됨됨이, 그다음에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렇게 따졌을 때 말 굉장히 잘하고요. 확실한 자기 신념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면요. 3, 40점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굉장히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준비를 해야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6월달 시험으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11월 시험은 포기하고 6월 시험에 뭐 상당한 점수를 얻었다 한다고 하면은 자 엄청나게 해야죠. 보통 뭐 2, 3개월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니죠. 어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재유 점수를 굉장히 잘 맞아서 나는 일본어를 잘해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보면 나는 몇 점으로 합격했다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그 점수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일본어 실력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뭐 문제 파악 능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실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재유에 나오는 거기 독해라든가 거기에 있는 단어들 자체가 잘해봐야 중학교 학생들 고학년 수준 정도의 레벨인데 그 정도 레벨 가지고 일본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본어 능력은 회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게 일본인 학생들과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일본어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회화를 늘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은 결코 도움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학생들이 서로 우리는 친구야 해서 반말에 일본어를 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쓰면은 면접에서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코 일본인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나는 일본인하고 대화가 통해.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들, 그것만 섭렵하고, 그게 일본어, 외국인이 일본에 가서 사는데 그런 언어가 꼭 필요할까요? 그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와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하고 지낼 때 쓰는 말이지, 면접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대학 교수가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서 쓰는 용어에서 뭐 겸양어, 존경어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춰서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넌 제대로 공부했구나. 일본이 의외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꼰대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억양, 그 다음에 발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겸양어, 존경어를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셔야지 그렇죠. 그쪽 대학에서도 제대로 일본어를 배웠구나라는 소리를 그렇죠. 합니다. 그 외국인이 마치 이제 어떤 가정집 찾아갔을 때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할아버지 밥 먹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본어를 구사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일본어로 아마이, 그러니까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 면접에 응한다고 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아주 극존칭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어에서 데스마스만이라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일본에 왜 가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확고하게 신념에 가득 찬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답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그거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 수준 안에서 최대한 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합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몇 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의욕적이지도 않고 회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뭐 없나요? 뭐 시중에 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각 대학마다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뭐 각 대학별로 면접, 과별로 면접, 네. 어떤 면접에 질문이 나오는지에 네.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 질문표가 저희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엔 변해서요. 초창기에 이재유 초창기 때나 그런 게 이제 좀 유용하게 좀 쓰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도 다 알아요. 학교도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돌발성 질문, 네. 그러니까 기본 질문 하나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딱 정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한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과 다릅니다. 자료는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자료들 다 쓸모가 없어요. 실질적인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주 공부하고는 별개로 뭔가 면접을 보기 위한 언어 공부가 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해서 따로 실시를 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학원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든 학생들 뭐 한 10명, 20명 놓아놓고 면접 네. 대비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네. 가르쳐 가지고는 그렇죠. 어림없어요. 네. 그거 능력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과, 음. 그 다음에 그 과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문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 질문, 저 질문, 파생되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도 그 질문에 따른, 학생이 대답한 질문에 따른 파생 질문을 갖다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수업 같은 경우는 많이 놓고 못합니다. 3명에서 4명 놓고 남들이 하는 것도 보고 저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네 하면서 남의 것도 들으면서 본인은 이렇게 대답도 해야겠네 라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지적받고 발음 지적받고 그거를 굉장히 무한반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반복적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수업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진 틀이 없어서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우리 학교에 왜 왔니? 라든가 네.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뭐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 질문에서 끝나는 거고 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을 신랄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고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 보조를 역할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그 다음에 많은 인원 놓고 이렇게 수업을 했을 경우에 결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애들은 말 주변도 있어요. 말 주변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책을 읽을 때나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할 때 일일이 저는 좀 지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발음, 그 다음에 억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지적을 많이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고치지 않고 네. 그냥 자기식으로 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대로 갈 거다. 이게 학생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막 묵뚝뚝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툭 던지듯이 탁 던지고 그냥 탁 던지고 이런 애들은 면접 갔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뭐 방법 없어요. 저는 여기서 늘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본인 성격이 무뚝뚝하고 저는 말이 없어요. 남들하고도 대화를 그 자랑 아니고요. 네. 사회 나가서도 머리 똑똑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사회는요. 그렇게 생활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그럼 뭐 도태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저도 학생들을 쭉 놓고 가르치지만 활기차고 발랄하고 뭐 성적은 잘 안 올라가더라도 뭐 분위기도 이끌고 그 다음에 남하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 어울리고 이런 학생은요 머리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머리 똑똑한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 나가가지고 지잘난 놈들 그렇게 성공 못해요. 남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성적 높으면은 어떻게든 밟아버리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우선 좋아야 된다고 봐요. 공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성격도 좋아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 반일 감정이 아주 극에 달아서 일본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그런 학생 가지 마세요, 실은. 음. 아니,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한들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일본에 뭐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우호적인 뭔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지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일본 유학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결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유학을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남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성격, 그런 성격을 가지시길 바래요. 꽁하고 히키코모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은둔형 외톨이인데 그런 성격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모르죠. 그런 학생들 뭐 틀어박혀가지고 막 컴퓨터로 해서 뭐 해서 어떻게 뭐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인생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다고 하면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도 한두 명이 그랬었거든요. 일본에 가서 학교 막 높은 대학 갔어요. 명문대 갔는데 거기 가서 학교 잘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부모님 제재도 없겠다. 그냥 컴퓨터만 죽어라 하고 게임만 죽어라 하다가 유급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유턴해서 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가실 거면 부모님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틀어박히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본 대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무뚝뚝한 성격인 학생들도 성격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네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엔 특히나 우선 본인의 성격을 고치는 연습부터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